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릴 거고요. 첫 순서로 MBN골드 박근우 매니저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실적 속보가 나와가지고 세 종목들의 실적을 또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LG화학부터 먼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3분기 매출액이 14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8% 급증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 역시나 23% 넘게 올랐다고 하죠. 저희가 잠시 뒤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반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이 910억 원으로 58.8%나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 역시나 78.7% 빠지면서 내일장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도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호실적입니다. 깜짝 실적이죠. 매출액은 6,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8%에 올랐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978.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꼼꼼한 종목별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저희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제일 컸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장 시작에 나왔던 첫 뉴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먼저 원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발목을 잡히는 걸까요? 결국 폴란드 원전 1단계 사업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망감에 원전 관련주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정확히 팩트를 말씀드리면 끝난 건 아니고요. 우선 협상자로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정이 된 건데 예. 일단 분위기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소송 문제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전 세계 한 440개 정도의 원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이제 전기를 공급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죠. 이제 교류를 테슬라로 대표되는 회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인데 지금의 테슬라는 아니고요. 이 440개 정도의 원전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원전의 처음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왔죠. 정확히는 87년도 정도 될 텐데 기술 전수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원전 관련 기술이 확 좋아졌죠. 그 다음에 97년도에 이제 계약을 하나 또 맺죠. 니네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우리가 쓸 건데, 그러니까 니네가 있는 미국은 우리가 안 건드릴게. 대신 네. 미국 외쪽 외에서는 우리가 니네 기술로 원전을 수주를 할 수 있게 해줘. 그래갖고 그 기술을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조그만 거 갖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좀 약간 딴지를 걸고 있죠. 그리고 폴란드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지금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미국 쪽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어떤 웨스팅하우스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긴 하는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고 우선 협상자로 지금 선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2단계는 좀 약간 1단계보다 적긴 하지만 뭐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한 손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원자력보다 기술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걸로 예전에도 원자력 짓다가 뭐 다 못 짓기도 했었거든요. 기술이 안 돼 갖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뭐 원전 관련주들 뭐 시장 때문에도 떨어졌고 여러 가지 어떤 좀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긴 했는데 뭐 아직 희망의 불씨는 좀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아직까지는 실망하기 이르다. 저점에서 담아두자라고 하는데 이 2단계 사업은 한국에게 줄 것 같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네. 기대감 때문인지 또 지금 네. 눈여겨봐도 될 시점일까요? 일단 뭐 2단계와 관련돼서 첫 번째 협약서는 이미 뭐 얘기가 좀 나왔죠. 우리나라가 네.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원전주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사실 시장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큰 건의 수주가 좀 있어야지 네. 많이 움직일 텐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원전 중에서도 개별주적인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투산 에너빌리티도 뭐 아직은 뭐 올해 최저 바닥을 좀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만 글쎄요 좀 약간 뭐 기다림의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 좀 듭니다. 네.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확실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2단계 수주에 대해서는 뉴스를 체크해 나가면서 종목들의 주가 플로우도 1단계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잘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원전주를 첫 번째로 짚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삼성전자 하락 그리고 오늘은 모두 만회하는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는 이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치킨 게임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라는 의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증권가들도 목표 주가를 올려 잡는 움직임인 것 네. 같은데 이러한 이슈에 따른 주가 큰 변동성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기사나 리포트들을 삼성전자 발표라든가 이런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약간 좀 틀린 점이 있거든요. 또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물론 지금 삼성전자는 제외하고 다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생산을 감산하진 않겠지만 장비 투자를 삭감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뭐 낸드에서 하이닉스랑 2위를 다투고 있는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감산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대만의 D램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 있죠. 나냐 테크놀로지 이미 감산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감산 발표는 했지만 전체적인 감산이 아니라 수익률이 안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좀 감산을 하겠다. 네.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는 감산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캐펙스 투자는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산을 안 하는데 왜 캐펙스 투자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캐펙스 시설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는 증산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되고 미세 공정을 들어가면 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시설 투자, 캐펙스 투자를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지 어떤 뭐 증산을 위해서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아직까지는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은 저는 반도체 가격을 가장 빨리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 사실 감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담배나 몇 개 품목 빼고는 사실 사이클이 없는 상품은 없거든요. 네. 모든 상품이 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차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사이클에 의해서 뭐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지 좀 약간 실적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반도체 재고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너무 뭐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 좀 더 관련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감산을 하든 안 하든 삼성전자의 선택은 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뭐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락했던 하이닉스도 큰 하락은 멈췄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이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밑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도 SK 하이닉스 향보다는 삼성전자 향을 봐야 되는지 네. 또 지금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메모리 쪽이니까 그거보다는 네네. 비메모리 네. 쪽을 좀 더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주들이 언제 오를까가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네. 약간 눈앞에 잡히는 현실화되는 부분이 바로 DDR5거든요. 네. 물론 DDR5가 지금 생산도 되고 있고 쓰여지기도 하지만 뭐 인텔이라든가 AMD나 이런 쪽에서 DDR5를 적용할 수 있는 칩 생산을 좀 약간 늦췄기 때문에 DDR5 주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장 뭐 반도체 뭐 메모리 쪽에서 가장 높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글쎄 이건 이견은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주가는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저는 DDR5 주들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전 DDR5라고 보기 때문에 DDR5 관련주 뭐 선택적으로 조금 뭐 찾으셔갖고 분할 매수 전략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DDR5 관련주를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상승에 따라서 이 관련된 소부장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될 수 있을지도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으로 전기차 쪽도 지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 뉴스로 잡아봤습니다. 네, 지난 9월에 국산 전기차의 내수시장 판매량이 2개월 만에 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잘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 좋은 소식 가운데서도 주가는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밀린 상황이죠. 네.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걸까요? 네, 현대자동차를 좋게 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하는데요.
그 전기 자동차 판매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게 이제 상업용 트럭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물론 뭐 아이오닉 5나 EV6도 많이 팔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전기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일목을 했고 네. 과연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를 좋게 봐야 될 것이냐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지만 뭐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너무 좋은 것만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있는 반면에 나쁜 것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고환율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리하지만 금리가 올라가서 자동차의 어떤 할부 금융이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 사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현대자동차의 기계약된 어떤 자동차 계약 대수나 출고 일정들을 보면 사실 출고 이미 계약된 자동차들이 다 출고가 됐을 때는 이미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끝났을 때는 한참 지난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뭐 2년까지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일정이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가겠지만 앞서서 제가 운을 띄웠던 것처럼 시장에서 장점보다 단점을 너무 많이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론 주가가 싸징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좀 현대자동차에 대한 어떤 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것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저점을 물론 뭐 저점이라고 하면 저점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기차로 인해서 전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유럽에서 전기차 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촉발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2030년까지 전기차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는 나라들밖에 없거든요. 네. 스웨덴이 유일한데 뭐 볼보는 현재 뭐 중국차긴 합니다. 근데 뭐 BMW가 계속적으로 요즘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기차가 대세긴 하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얘기가 좀 약간 세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요거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어차피 현대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 내연기관차를 사는 것과 파는 것과 전기차를 파는 것과 어떤 게 더 돈이 많이 남느냐. 내연기관차 파는 게 돈이 더 많이 남거든요. 근데 내연기관차를 안 사고 전기차를 산다라고 하면 물론 뭐 전기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그 반대로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차 기업들보다 자동차 부품주나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눈을 돌려야 네, 될지 네. 앞서서 저희가 LG화학 실적도 전해드렸는데 잘 나왔죠. 역시나 그쵸. 뭐 양극재 네, 네. 사업 비중이 확대됐다라고 첨단 하는데 소재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네. 그런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자, 뭐 장비, 소재, 완성차, 뭐 너무 셀,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누가 갑이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당연히 소재가 갑이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뭐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관련 기업들 바닥 잡아가는 모습, 그다음에 LG화학 실적 기반으로 LG화학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보다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좀 약간 옮겨가고 있어요. 소재에서 셀 쪽으로 약간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데 뭐 좋다라기보다는 소재 대비해서 너무 싼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뭐 여전히 어떤 그 소재 쪽이 시장에서 갑을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셀 쪽이 더 낫지 않나? 그건 이제 뭐 팩트라고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뭐 돌고 돌아서 2차 전지밖에 없다 그런 말이 네. 나오고 있는데 결국 좀 실적을 내줄 수 있는 쪽, 앞으로 더 좋아지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드렸고요. 이렇게 이슈가 많았는데 우리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에 눈여겨보고 있을지 오늘의 박근호의 구초이스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LS 일렉트릭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이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지금? LS 일렉트릭 어떤 기업이냐면 네. 일단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 그러니까 뭐 송전, 배전, 그다음에 뭐 변압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죠. 왜 LS 일렉트릭이냐 이제 담보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네. 실적이 담보가 됐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LG화학이 이렇게 뭐 서프라이즈 실적을 낼 것이다. 그거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너무 좋게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최근 LS 일렉의 수주 잔고를 보면 실적이 좀 담보가 돼 있다라는 것을 뭐 확실히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단적으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네. 한번 잠깐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LS 일렉이 가장 좋은 실적을 냈던 게 2018년도거든요. 2018년도에 약 2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었었는데 옆으로 좀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LS 일렉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았던 2018년도의 실적과 거의 비슷한 혹은 뛰어넘는 실적이 거의 수주잔고로서 담보가 되는 상황인데 갭이 너무 크죠.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상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성이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장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반대로 예전에 실적이 얼마였을 때 주가가 얼마 갔다. 그러니까 지금도 실적이 얼마니까 주가를 얼마를 가야 된다. 사실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서 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거의 어떤 실적과 주가의 평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LS 일렉의 사업 구조, 현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주 잔고를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뭐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차트도 상당히 좀 이쁘게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첫 번째 꼽은 이유는 뭐 LS 일렉트릭의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사실 메리트는 없는 거겠죠.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LS 일렉트릭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나왔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이 6월에 이미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매니저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LS 일렉트릭 최근에 또 주가 흐름 괜찮은 것 같은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략. 예. 가격적인 부분은 좀 뭐 딱딱 그냥 깔끔하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작년 고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매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5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슈와 공략주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고엔스탑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저희가 한 분 더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